박사 혹은 새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유일무이한 분일 겁니다. 바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오늘 윤무부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살입니다. 고 윤무부 박사는, 윤무부 교수는 2006년 뇌경색으로 한 차례 쓰러진 이후에 다소 차도가 있고 나아졌다가 다시 투병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오늘 별세한 생전 윤무부 박사의 목소리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올 때 뵈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한 5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예. 오른쪽이 마비됐어요. 중후. 그때 지금은 많이 났어요. 그 겨울에 가장 추운 날에 새 연구하다가 너무 추워서 이 뇌 속에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막혔어.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오면 되는데 또 새를 끝까지 두루미를 보다가 저녁 때 너무 오래 가가지고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늦었대. 박사님은 안 되겠대.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불러가지고 그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그게 귀에 들려. 병 나가지고 2년 동안 누워가지고 매일 연습했어. 악셀이다 브레이크, 악셀 왼발로 핸들로 왼손을 하고 이렇게 운전한다는 게 새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즐겁지. 운전 못하면 새 못 봐요. 새는 요즘에 멀리 가 있어. 아픈 와중에도 병원 중에도 새 보는 것 때문에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고 윤무부 교수입니다. 그 허주연 변호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윤무부 교수, 윤무부 박사 하면 과거 KBS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해설위원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보면서 자랐는데 새 할아버지 나오셔서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조근조근 다정한 말투로 새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분이셨어요. 예. 특히 여러 조류들 중에서도 한국의 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뇌졸중이 재발해서 투병하던 중에 결국에는 오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어렸을 때 통영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배를 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망망대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새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도 새를 보러 가는 게 데이트일 정도로 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정말 지극했던 분이고 이렇게 자신이 축적해온 연구 결과를 학자로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특히 대중들에게 한국의 새의 생태계라든가 멸종위기 새의 어떤 그 생태라든가 먹이,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조세호 씨와 같이 찍었던 고기를 소재로 한 CF 광고에도 출연을 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친숙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 방송,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탐조 활동을 하다가 새를 관찰하는, 탐구하는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또 폭우에 휩쓸려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좀 나아졌을 뇌경색이 탐조 활동하다 쓰러졌는데 새를 또 다 보기 위해서 그 치료도 좀 늦췄다. 이것까지 때문에 좀 병세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무부 박사는 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분이셨습니다. 탐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는데 예. 2006년에 탐조 활동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날씨가 추웠는데 탐조 활동 다 마무리하고 치료를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4년 정도 재활을 해서 오른쪽 마비 증상을 거의 다 고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쯤에 다시 한번 뇌경색으로 재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에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별세를 하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67년에 홍수가 나서 그때 경기 양주 진전면에서 엄청난 홍수가 나서 90명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윤무부 박사가 물에 같이 떠내려가서 시신 12구 사이에서 구조가 돼서 그때 당시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고 호해까지 날 정도로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때 역시 탐조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뭐 포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 서식지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꾀재재한 며칠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다 막 씻지도 않은 몸인데 카메라만 엄청 값비싼 걸 들고 지나가니까 간첩인 줄 오해를 받아서 기무사에서 집에 들이닥친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탐주활동에 진심인 분이었고, 아들까지도 이렇게 탐주활동을 같이 나중에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투병 생활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으셨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의 새를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저 11년 전 생전에 저희 채널A의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투병 생활을 했고 여전히 새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던 생전 화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는 2년 전이었더라고요. 구자영 부장님. 네. 새들도 머리가 좋다. 시베리아에서 오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다. 새들에게는 사투리가 있다. 언어가 다양하다. 새는 환경의 척도 바로미터다. 새가 먹을 수가 없으면 사람도 못 먹는다. 본인보다 오히려 더 새를 사랑한 거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도, 윤무부 교수의 아들도 지금 조류학자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활동 중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그 종민 씨도 지금 새 연구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세계 최초로 포식자가 새 둥지에 미치는 영향을 그 연구해서 그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인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윤무부 박사를 뛰어넘는 이 청출어람의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무부 교수님은 오늘 세상을 떠났지만 예. 그 아들 이 윤종민 씨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예. 한국의 새를 더 많이 연구해서 세계적인 이 학자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교수님 못다한 새 연구, 새 관찰 더 맘껏 하시길 빌겠습니다. 윤무부 박사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0위까지 하늘로 떠난 새 박사 얘기였습니다.